최정민 교수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500여 회 진행된 우리 국제 외교안보 포럼에 제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말씀드릴 주제는 이란입니다. 이란 핵 문제가 이제 사실상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이란이 도대체 어떤 나라이기에 그렇게 미국을 포함한 그 서방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의 어떤 정치 경제에도 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란이 원유와 또 자원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많은지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보시면은요, 원유 매장량 세계 2위입니다. 생산량이 3위 혹은 해마다 다릅니다만은 4위까지 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매장량이 2위고요.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입니다. 또 다른 이제 이 광물들도 많은데요. 아연은 세계 1위고요. 구리도 세계 2위고 철광석 세계 9위입니다. 상당히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요. 자, 한번 조금 더 지도가 좀 작아서 좀 멀리서 안 보시겠습니다만 지정학적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구도요, 일단 8,100만입니다. 중동에서 사실상 이집트와 더불어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20대와 30대가 전체 인구의 3분의 2입니다. 상당히 젊은 나라이고요. 또 이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2009년에 이란 대통령 선거 이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이게 또 문제가 되긴 하는데요. 상당히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게 단순히 21세기 얘기가 아니고요. 19세기부터 유럽이 중동을 식민지화할 때 중동에서 가장 발전 잠재력이 큰 나라를 뽑아보자 하면은 대부분 유럽의 학자들이나 이 정책 이반자들이 이란을 꼽았습니다. 왜냐면은요, 이란이 유일하게 자원도 많지만은요, 유일하게 중동에서 수자원이 또 있는 나라. 요즘은 대부분 중동 국가들이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하수도를 설치하고 하지만요, 18세기 이전까지 중동 아랍에서 유일하게 하수도가 흘러가던 나라가 이란의 테헤란이었습니다. 테헤란은 혹시 가보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만년설이 덮인 곳입니다. 보르스 산이라는 곳인데 저는 스키를 이란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스키를 아직 타본 적이 없습니다. 이 겨울에 스키를 타고 만년설이 있어서 수자원이 있고 유일하게 중동에서 수도에 하수구 시설이 있는 곳이 테헤란이었습니다. 왜 하수구가 없냐면요, 하수도라는 것도 사실 비가 좀 와야 유지가 되죠. 다른 국가들은 비가 1년 내내 거의 안 오다 보니까 모래가 차가지고 하수구 자체가 유지가 안 됩니다. 요즘은 이제 인공적으로 지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수자원까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나라이고요. 자, 지정학적 위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란이고요. 자, 이라크 접하고 있고요. 사우디가 건너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가장 첫 번째로 본다면 자원 측면에서 본다면요, 중동 국가 중에 페르시아만과 또 다른 그 제2의 이 에너지 보고라고 불리는 카스피해를 연결하고 있는 나라는 이란뿐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원유가 매장된 페르시아만과 카스피해를 양쪽에 남북으로 두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이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이 어떤 국가와 또 가까워지고 어떤 그 정치적인 이 성격을 가지냐에 따라 세계 에너지 판도가 바뀐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란이 상당히 미국과 가까운 친서방 국가가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석유가가요 배럴당 지금 100불이 넘어가는데요. 제 생각에 50불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로서 중요한 나라가 사우디라고 우리가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가 세계 산유 석유 생산 1위, 2위를 서로 번갈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잠재적으로 앞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는 이란이라는 거죠. 이 만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유심히 봐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지정학적 중요성. 요새 이제 언론에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자주 나오죠. 호르무즈 해협. 자, 이거 호르무즈 해협 이 사진입니다. 예, 여기 아랍에미리트고 오만이고 요 사이를 이렇게 흘러가는 곳인데 이 중간에도 작은 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은 뭐 구축함 한 대가 있으면 완전히 봉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좁은 해협이고 또 이 페르시아만 자체가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은 바다입니다. 따라서 이 실질적으로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수심이 깊은 이 두 지역, 상당히 좁은 지역으로 배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요. 구축함이나 뭐 이런 그 정도 규모의 배만 전함만 움직이게 되면 완전히 봉쇄할 수 있는 곳이고, 따라서 이곳을 봉쇄하게 된다면은 전 세계 지금 5분의 1의 그 에너지가 흘러가고 있는 이 해협이 막히게 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가 단숨에 $150가 넘어간다는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것이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질 경우 유가가 $200, 배럴당 $200 이상 넘어간다는 이런 뭐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상당히 대통령께서 직접 이 중동 국가를 순방하시면서 에너지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에서 사실상 가장 큰 경제 대국이고요. 이라크, 또 중요한 그 에너지 생산 국가죠. 인도, 아프가니스탄, 상당히 이 중동 국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나라들, 또 아시아, 서남아시아에서 중요한 나라들과 접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자, 한 가지 우리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2003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3년. 아니 21세기 9.11 테러 이후를 한번 우리 중동 지역의 정세를 한번 좀 그려보시면은 이란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조금 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9.11 테러가 발생한 이후요, 미국이 아프간 전쟁을 일으키고요, 아프간을 점령해 버렸어요. 아프간이 무너졌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실상 미국과 가까운 카르자이 정권이 들어서 있습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 이제 이라크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라크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다국적군이, 미국 주도 다국적군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붕괴시키면서 이라크도 붕괴가 됐어요. 이게 근데 상당히 아이러니컬합니다. 이란의 이 정치 안정을 위협하던 두 나라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였습니다. 근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사실상 미국이 다 제거해 준 거죠. 상당히 지금 아이러니컬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1979년 이란이요, 이슬람 혁명을 일으켰을 때 이란이 당시에 시아파 이슬람 혁명을 해외로 수출한다고 했을 때 바로 다음에 1980년 이란을 침공한 인물이 누굽니까? 사담 후세인이죠. 이라크는요, 시아파의 이슬람 혁명 수출을 막아주던 이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나라고요. 이란과 8년 동안 이라크 전쟁을 벌이죠. 이때 럼스펠드, 당시는 이제 장관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라크를 자주 갔었죠. 이라크 무기를 다 제공했던 나라가 미국이었죠. 이런 역할을 하던 이라크가 이제 붕괴가 되면서 이란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화됐는데요. 제가 잠시 설명드렸지만 2011년 아랍의 시민혁명, 아랍의 제스민 혁명 이후 이란의 이 중요성, 이란의 어떤 그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란을 제가 조금 시간이 오늘 넉넉지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